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 한 권씩은 다 보셨을 텐데요. 어린이들에게 위인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큰 꿈을 가지게 해주는 게 위인전의 역할이라면 역할인지라 교육적으로 최대한 포장하다 보니 많은 각색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와는 다르게 알고 있는 위인의 모습도 은근 많은데요. 백의의 천사로 가장 유명한 나이팅게일만 하여도 실제 초상화를 보면 까만 옷을 입고 있고 백의의 천사라는 별명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야전병원에 군인들을 살피기 위해 등불을 들고 매일 밤을 다녔기에 해외에서는 등불을 든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씨 없는 수박을 우장춘 박사가 만들었거나 보급한 것으로 아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일본의 교토대 교수가 만든 것이며 우리나라에 그 종자를 최초로 가져와서는 이런 종의 합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우장춘 박사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장춘 박사의 종의 합성 이론 덕분에 씨 없는 수박이 개발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위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선교 수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인도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수상 축하연을 하지 말고 그 돈을 빈민 구제기금으로 써달라고 하였다고도 하며 1981년엔 우리나라에도 와서 김수환 추기경의 안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1997년 사망 후에는 인도의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렀고 사후엔 인도 여성인 모니카 베스라가 테레사 수녀의 사진에서 빛을 보고는 복부 종양이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물이 타계한 뒤 일어난 기적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복자 반열에 올리는 시복식을 2003년에 하여 복자가 되었고 2008년에는 뇌종양을 앓던 산토스라는 남성이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한 뒤 치유가 되어 테레사 수녀의 두 번째 기적으로 인정받아 2016년에는 시성식까지 하며 성인이 됩니다. 그렇게 시복과 시성을 하기 위하여 교황청에서 마더 테레사의 생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과거도 많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했었는데 주사바늘을 소독하는 게 아니라 찬물에 대충 씻어 재활용하는 일이 많았고 중환자와 가벼운 증상의 환자 구분도 안 하고 남녀 구분 없이 일괄 수용하는 등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열악한 시설에서 몇 달, 몇 년간 있다가 죽어갔다는 증언을 자비의 집의 봉사활동가가 합니다. 생전에 받았던 기부금이 굉장히 많았기에 충분히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도입할 수 있었지만 테레사는 오히려 열악한 시설을 고집하였고 이런 요양시설들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여 성교에만 치중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 자비의 집의 사망률은 다른 병원보다 많이 높았었다고도 합니다. 이는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은 테레사 수녀의 신념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비를 팔다라는 책으로 그녀의 다른 모습들이 더 공개되었는데 강간 피해 여성들에게 출산을 권장하고 여러 독재 정권에 고통받고 있던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인내를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IT의 독재자인 장클로드 듀발리에의 영부인인 미셸 베넷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이 부부는 국민들은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으며 죽어가는데도 어마어마한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만을 하며 말 그대로 나라를 쪽쪽 빨아먹었던 사람들인데요. 영부인에게 빈민들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이라는 찬사를 하기도 하였고 링컨 저축 대부은행 파산 사건을 일으켜 악덕 금융업자의 대명사가 된 찰스 키팅이 테레사의 주요 후원자라고 하는데 그가 재판을 받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써주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긴 하여도 테레사의 사망 시 남은 재산은 수녀복 2벌이 전부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네요. 다음은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유럽인 기준으로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유럽 사람으로 서쪽으로 가면 모두가 폭망할 거라고 했지만 혼자 서쪽으로 가서 대박난 인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콜럼버스 전에도 바이킹과 아일랜드는 물론 이탈리아 사람들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했던 유럽인들은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죽을 때까지 해당 지역을 인도로 믿고 있었으며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알던 인도와 뭔가 많이 달라서 콜럼버스의 주장에 의문을 품었고, 오히려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교차 검증을 위해 몇 번 더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는 이곳은 인도가 아니라 새로 발견한 신대륙이다 라는 발표를 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믿은 이유는 그가 탐험을 한 이유가 중국과 인도에 가는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하여 여왕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인도 항로는 10년쯤 후인 1498년에 바스쿠 다 가마가 발견했다고도 합니다. 그의 업적은 발견이 아닌 아메리카 대륙과의 교류를 시작한 점인데요. 그는 인도나 중국 같은 아시아 나라와의 무역로를 뚫겠다며 지원을 받아 탐험에 나섰지만 결국 발견한 건 석기 시대에 가까운 아메리카 대륙이었고, 결국 이 항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지자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을 학살 및 약탈하고 노예로 데리고 가는 식으로 항로의 수익성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90%가 학살당하는 참극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하연에서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비아냥거리자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어보라고 하는 콜럼버스의 달걀 일화 역시 콜럼버스 일화 중 가장 유명하지만 그런 일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했던 일화가 콜럼버스인 것처럼 와전된 거라고 하고, 모두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했을 때 혼자 지구가 둥글다고 하며 항해를 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모두 지구가 둥근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2만 킬로 정도를 가야 인도를 갈 수 있다는 정확한 계산을 하여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혼자서 계산을 잘못해 4,000km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다고 하여 항해를 시작한 거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많은 곳에서 재평가가 되며 콜럼버스 동상 부수기가 유행한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간디입니다. 간디는 영국의 식민 통치에 무저항 비폭력으로 저항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99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1000년간 최고의 혁명으로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꼽힐 정도였는데,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이 인도의 국경일이며 인도의 모든 집회에는 간디의 얼굴이 들어있을 만큼 인도에서는 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덕분에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도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여러 가지 재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줄루족을 학살했던 보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인도 젊은이들에게 영국군으로 1, 2차 대전에 참여하기를 권유했었는데, 그렇게 영국을 도와준 이후 인도의 자치를 호소하겠다는 전략이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인도 청년들이 총알바지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 희생되었고, 결과적으로 영국이 말을 바꿔 독립에도 실패합니다. 그는 인도 명문가의 자제로 영국 유학을 와서는 변호사가 되었고, 남아프리카에서 1등석 열차표를 구입하려다가 인도인은 1등석을 못 얻는다는 이유로 쫓겨나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기 위해 정치운동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남아프리카 의회에서 식민지에서 일반적인 믿음은 인도인이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야만족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는 등 남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다른 인도의 독립운동가들이 카스트제도 철폐 등을 함께 주장한 것과 달리 간디는 천민계급 이하의 계급에는 그저 사랑과 온정으로 대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여 지금까지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평생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왔었는데, 간디의 후원자는 간디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기만 먹지 않았을 뿐이지 물 대신 레모네이드 같은 음료를 먹고 신선한 비건식으로만 식사를 하여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간디의 옷 역시 굉장히 비싼 원단으로 만든 고급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년 이후로는 금욕을 한다며 오히려 어린 여성들과 나체로 함께 자는 등 여러가지 지금 보면 경악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다고 하네요. 황희정승 역시 누렁소 일화로 많이 알려져 강직한 정치인의 표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황희의 사위인 서다리 지방 관아의 아전을 몽둥이로 때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황희는
직권을 남용하여 살인사건의 전말을 축소 은폐하였었는데 세종이 상주문을 읽어본 후 이상하다며 의군부에 조사를 명했고 조사 끝에 이런 은폐의 중심에 황희가 있음을 알게 되어 황희를 유배 보냈었지만 며칠 후에 복직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위인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도 얼마나 많은 업적 부풀리기나 축소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